밤이 깊어지면 방 안은 참 조용해집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빛바랜 이름들 사이로 쓸쓸한 고요가 흐릅니다. 예전에는 참 바쁘게도 울리던 화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저 잠잠하기만 합니다. 처음에는 그 고요함이 참 서글펐습니다. 내가 잊혀가는 걸까? 세상에서 멀어지는 걸까? 하지만 문득 깨달았습니다. 소음이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들리는 진짜 목소리들이 있다는 걸요. 오늘 밤은 조용해진 내 스마트폰이 건네는 나직한 안부를 가만히 헤아려 보고 싶습니다.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돌이켜보면 30대와 40대는 늘 불통이 터지듯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벨이 울려댔지요. 김 부장, 지금 어디야? 오늘 저녁에 시간 돼. 급하게 물어볼 게 있어서. 대부분 그런 전화였습니다. 내가 필요해서 찾고 용건이 끝나면 끊어지는 차가운 기계음들. 스마트폰은 늘 뜨거웠고 내 손도 바빴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느라 목은 늘 뻐근했고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며 마음은 늘 조마조마했지요. 그때는 그게 내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훈장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쉰을 넘어서며 그 뜨겁던 화면이 조금씩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보니 저녁 8시 이후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더라고요. 카카오톡 숫자도 더 이상 쌓이지 않고 통화 기록에는 택배 기사님의 번호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 흔한 스팸 전화조차 비껴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가슴 한 구석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벌써 쓸모없어졌나? 사람들이 이제 나를 찾지 않는 걸까? 괜한 서글픔이 밀려왔지요. 마치 세상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나만 홀로 내려온 것 같은 지독한 소외감이었습니다. 창밖에 찬 바람을 보며 애꿎은 핸드폰만 조금 만지작거렸습니다. 괜히 번호부를 뒤적이며 누구에게든 먼저 문자를 보낼까 고민했지요. 하지만 막상 보내려니 참 멋쩍었습니다. 잘 지내니? 라는 그 짧은 5글자가 왜 그리 무겁던지요. 어느 비 내리는 가을 저녁 거실에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요즘 연락 많이 와. 나는 핸드폰이 먹통이 된 것 같아. 남편은 돋보기 안경을 고쳤으며 쓸쓸하게 웃더군요. 나도 똑같아 여보. 이제는 대출 광고 문자나 보험 안내뿐이네. 우리만 그런 게 아닐 거야. 그 말을 듣는데 묘한 안도감과 함께 슬픈 공감이 밀려왔습니다. 아, 나만 외로운 게 아니었구나. 지나가는 바람인 줄 알았던 그 적막함이 결국 우리 나이대의 자연스러운 풍경이었던 겁니다. 창밖에는 낙엽이 지고 계절이 바뀌어 가는데 내 인간관계의 계절도 겨울을 향해 가고 있었던 거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고요함이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억지로 인맥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젊은 날에는 인맥이 자산이라 믿으며 마음에도 없는 모임에 나가 영혼 없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갑은 비어가고 몸은 피곤한데도 인맥이 끊어질까 두려워 그 자리를 지켰지요. 돌아오는 길의 허탈함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도 마음은 늘 서늘했지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해진 스마트폰은 외로움의 증거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의 시작이니까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비위도 맞추지 않는 완벽한 자유의 시간. 밤 10시 스마트폰을 뒤집어 놓습니다. 반짝이는 알림 불빛 대신 방 안을 채우는 건 잔잔한 스탠드 불빛과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입니다.
이 고요함이 주는 깊은 아늑함이 있습니다. 창밖에 내리는 빗소리가 비로소 귀에 들어옵니다. 그동안 들리지 않던 시계의 째깍거림도 마치 다정한 말버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식어버린 화면을 보며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쉽니다. 이제야 내 시간이 왔구나. 혼잣말을 조용히 읊조려 봅니다. 젊은 날의 소란스러움보다 지금의 이 고요함이 더 묵직하고 편안하게 마음을 감싸 안아줍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세상은 비로소 가장 조용한 평온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이 조용한 스마트폰이 참 고마운 밤입니다. 비워진 화면 위에 내 마음의 평화가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요즘 제 스마트폰에 조용히 떠오르는 이름들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예전과는 참 많이 달라져 있더군요. 화려하던 이름들, 대단해 보이던 직함들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건 투박하고 낡은 이름들입니다. 과거에는 늘 목적이 분명한 연락들이었습니다. 이번에 아주 좋은 노후 상품 있어. 돈 좀 급하게 융통해 줄 수 있어? 다음 주 모임에 꼭 나와야 해. 그런 거절하기 힘든 부탁들이 대부분이었죠. 전화기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어떻게 거절할지 머리를 굴려야 했습니다. 참 피곤한 관계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쉰을 넘어서며 그런 소란스러운 연락들은 마법처럼 사라졌습니다. 이제 내 화면에 남겨진 메시지들은 눈물겹도록 소박합니다. 대부분 오래된 친구나 나이 드신 부모님이 보내온 것들입니다. 그들의 연락에는 아무런 가식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습니다. 어느 쌀쌀한 아침 화면이 징하고 조용히 울렸습니다. 열어보니 고향 친구의 짤막한 글이었습니다. 오늘 바람이 찬데 따뜻한 물 많이 마셔. 그 글을 읽는데 갑자기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해졌습니다. 아무런 용건도 없이 그저 내 건강을 걱정해주는 마음.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따뜻한 것인지 젊은 날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 어느 날 오후에는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톡수리 타법으로 꾹꾹 눌러 쓰신 오타가 가득한 메시지였습니다. 바쁘냐 감기 조심해라. 그 비뚤배뚤한 글자들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화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점심을 먹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오직 나의 안위만을 걱정해주는 사람. 세상에 이보다 더 소중한 연락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간관계의 알맹이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걸요. 과거에 저는 수백 명의 연락처를 자랑 삼아 가졌지만 정작 내 마음이 가장 추울 때 전화할 곳은 없었습니다. 화려한 인맥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에 속아 살았던 거지요. 이제는 안부의 주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를 이용하려는 세상의 목소리 대신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의 나직한 음성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친구에게 가만히 답장을 적어 보냅니다. 고마워. 너도 감기 조심해. 그리고 오랜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듣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어이구 내 새끼구나.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따뜻한 한숨 같은 목소리. 이 짧은 대화가 하루 종일 지쳐있던 제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이제는 연락이 자주 오지 않아도 쓸쓸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채워주는 단 몇 사람의
진심 어린 안부만으로도 제 삶은 이미 차고 넘치도록 풍요로우니까요. 비로소 알 것 같습니다. 진짜 소중한 인연은 바람처럼 가볍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물처럼 내 곁에 깊이 머무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오늘 밤도 그 따뜻한 안부들을 마음에 품고 조용히 미소를 지어봅니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참 애쓰며 살았습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 너그러운 사람으로 남고 싶어서였습니다. 싫은 소리 한마디 내뱉지 못하고 바보처럼 혼자서 삭혀야만 했지요. 나를 은근히 깎아내리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던 불편한 친구의 연락도 차마 끊어내지 못해 매번 약속 장소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곤 했습니다. 나를 필요할 때만 쏙 빼먹고 돌아서면 모른 척하던 이기적인 이웃들의 연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문자가 오면 가슴이 답답해지면서도 내가 좁은 사람이 되면 안 되지 하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내 마음이 피투성이가 되어가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하지만 쉰이라는 나이는 우리에게 참 귀한 용기를 선물해 줍니다. 굳이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껴입으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그 당연한 진리를 비로소 깨닫게 해주지요. 얼마 전의 일입니다. 단톡방에 알림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던 오래된 모임방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형편을 재고 자식 자랑을 은근히 깔아두며 상처를 주던 곳이었지요. 핸드폰을 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내가 나가면 사람들이 뒤에서 욕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이내 조용히 나가기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톡방을 빠져나온 순간 방 안에는 기묘할 정도의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손가락 끝은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해방감이 파도처럼 밀려오더군요. 식어버린 찻잔을 만지며 나 자신에게 가만히 속삭여 주었습니다. 잘했어. 참 잘했어. 그동안 버티느라 고생했다. 처음으로 내 마음의 편을 들어준 순간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부질없었습니다. 내 마음을 다치게 하면서까지 지켜내야 할 관계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그동안 저는 타인의 기분을 맞추느라 정작 내 마음이 울고 있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전화번호부를 천천히 훑어내려갔습니다.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는 이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름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를 때마다 마치 내 어깨를 누르던 무거운 짐더미가 하나씩 내려놓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벼워지는 번호의 수만큼 내 삶의 여백도 그만큼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던 모든 인연에게 조용히 안녕을 고합니다.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아쉬워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인생의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으니까요. 그 귀한 시간들을 굳이 나를 갉아먹는 이들에게 나누어줄 여유는 없습니다. 내 남은 삶은 오롯이 나를 아껴주고 내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이들로만 채우기에도 벅차니까요. 떠나간 인연들에 대해 슬퍼하지 않으렵니다. 마치 봄이 오기 전 마른 가지를 쳐내듯 제 삶의 묵은 나뭇가지를 담담하게 잘라낸 것뿐입니다. 가지가 처진 자리에는 이제 더 맑은 바람이 통하고 더 따스한 햇살이 머물게 될 테니까요. 상처 주던 이들의 연락이 끊긴 스마트폰이 오늘 밤은 그 어떤 귀중품보다 더없이 편안하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참 치열하게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돌이켜보면 언제나 타인의 목소리가 제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요구, 직장에서의 기대, 이웃들의 시선까지. 남들의 연락에는 깊은 밤 잠결에도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으면서 정작 내 마음이 보내오는 조용한 구조 신호에는 늘 귀를 닫고 살아왔더라고요. 너 지금 정말 괜찮니? 어디가 그렇게 아프니? 이 당연한 질문을 나 자신에게 따뜻하게 던져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마음은 이미 지쳐서 너덜너덜해졌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가면을 쓰고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씻으려고 서성이다가 거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눈가에 자글자글하게 자리 잡은 주름살과 희끗희끗해진 머리칼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거울 속의 그 낯선 이가 참 안쓰럽고 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나와 함께 살아왔으면서 가장 대접받지 못했던 외로운 존재. 그 자리에서 가만히 내 두 손을 모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내가 너를 너무 돌보지 못했구나. 처음으로 내지른 스스로를 향한 눈물겨운 안부였습니다. 쉰이라는 나이는 인간관계의 중심축을 타인에게서 나에게로 옮겨오는 시기입니다. 이제 나에게 가장 자주 연락을 취하고 말을 걸어야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고단하다고 신호를 보내면 하려던 일을 과감히 멈추고 자리에 누워 쉽니다. 마음이 헛헛하고 쓸쓸하다고 속삭이면 따뜻한 차를 끓이고 좋아하는 옛 노래를 가만히 틀어줍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대접해주지 않으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귀하게 대접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간혹 예전처럼 밀려오는 고요함이 외로움이라는 손님으로 찾아와도 이제는 쉽게 두려워하거나 허둥대지 않습니다. 그 외로움은 나를 괴롭히려는 불청객이 아니라 그동안 밀려두었던 나 자신과의 대화를 더 깊이 나누라는 친절한 신호일 뿐이니까요. 어서 오시게. 방 안의 고요를 향해 나직하게 말을 건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손님이 인생의 절반을 돌아서야 비로소 내 마음에 도착한 셈입니다. 그 손님의 손을 이제는 놓지 않고 따뜻하게 안아주려 합니다. 스마트폰의 조용함이 내 영혼의 깊은 울림으로 바뀌는 이 순간이 참 고맙고 아늑합니다. 가을날 낙엽이 지듯 인간관계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갔습니다.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겨울나무의 모습은 처음에는 참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잎사귀가 다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 가려졌던 푸른 하늘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른 나무는 내년 봄에 틔울 가장 단단하고 새로운 싹을 조용히 준비할 수 있지요. 우리의 삶도 그와 참 닮아 있습니다. 연락처의 숫자가 단출해질수록 내 일상은 놀라울 정도로 심플해지고 맑아집니다. 더 이상 주말마다 체면 때문에 경조사에 불려다니며 영혼 없는 웃음을 짓지 않아도 됩니다. 어색한 인연들과 자리를 채우기 위해 원치 않는 술잔을 앞에 두고 지루한 시계를 쳐다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 헛된 에너지들을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해 씁니다. 이제 내 주말은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들로만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아침 운동화 끈을 묶고 동네 산책로를
천천히 걸어봅니다. 발밑에서 사각거리며 밟히는 흙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입니다. 스마트폰의 알림음 대신 숲속의 새소리가 내 귓가를 스칩니다. 아, 참 좋다.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터져 나오는 나직한 감탄사. 이 작은 평온함을 내 품에 안기 위해 그토록 오랜 세월을 방황하며 멀리 돌아왔나 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 외로워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담담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서글픈 외로움이 아니라 인생에서 처음으로 맛보는 진정한 자유라고요. 불필요한 인맥들이 남기고 간 그 소란스러운 소음이 깨끗하게 사라진 이 빈자리에 비로소 진짜 평온함이 가득히 차오르고 있습니다. 나를 증명할 필요도 없고 남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는 가장 완벽한 고요. 스마트폰은 여전히 조용하지만 내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한 평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의 쉰 비워진 자리가 주는 이 묵직한 평온함이 참 감사한 오늘입니다. 가끔은 조용해진 핸드폰을 보며 쓸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삶이 잘못 흘러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을 담기 위해 잠시 그릇을 비워내는 과정일 뿐입니다. 세상에 소음이 줄어든 지금 당신 자신을 더 뜨겁게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충분히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제 얘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편안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 주세요. 조심히 돌아가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